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독일에서 유학을 한 다음에 그 이후에 미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그런 구독자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사연에 대해서 좀 읽어드리고 그걸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분이 독일의 모 사립 응용과학대학에서 제공하는 컴퓨터 사이언스 영어 학부로 가시려고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계획 중인 이런 독일 유학에 대해서 좀 물어보셨어요. 자, 근데 그래서 독일 가려고 지금 준비를 쭉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지금 고등학생이거나 아니면 한국에서 이미 대학교 한 1학년, 2학년 정도 다니시는 분이 지금 독일 학부 유학을 다시 가려고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독일 유학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일단 유학을 간다는 건요, 한국보다 뭔가 더 좋은 곳에서 더 좋은 그런 연구를 하고 싶어서 가는 게 이제 유학이잖아요. 한국보다 못한 곳으로 가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유학을 가서 제대로 이제 외국에서 공부한 결실을 맺으려면 한국보다 기술이 월등하고 아주 나은 조건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님이 학위를 마치고 독일에서 살 건지 아니면 미국에 살 건지 아니면 돌아와서 한국에 살 건지를 확실히 좀 정하셔야 돼요. 자, 일단 저 같은 경우는 그 미국에 유학 가기 전에 직장 생활을 한 2년 정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미국 유학을 갔고 그리고 유학한 이후에는 미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한국에서 제가 직장 생활할 때 그 미국이나 유럽, 일본에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돌아오는 사람들의 그런 한국에서의 시선 그런 걸 좀 느낄 수 있는 사건들이 좀 있었는데, 일단 소위 말하는 유학파라고 할 때 가장 많이 쳐주는 거는 미국 박사예요. 유학을 왜 가냐면 한국에서 그 얻을 수 없는 기술들을 배워 갖고 오기 위해서 유학을 가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미국 박사 유학이 가장 메리트가 커요. 그리고 학부 유학은 메리트가 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학부 때는 고등학교보다 물론 더 나은 높은 수준의 공부를 하긴 하지만 한국 학부도 그 뭐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 학부에 비해서 크게 뒤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부 과정에서는 대부분 실제로 뭔가 연구를 한다기보다는 어떤 공학이나 과학의 혹은 컴퓨터 사이언스의 기초 전공 책을 공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컴퓨터 사이언스 대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나 미국이나 유럽, 독일에서 배우는 교과서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는 그러면 어디서 나느냐? 대학원에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부 유학은 큰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학부 유학을 가시는데 이제 금전적으로 좀 여유가 되시는 분들, 그리고 어린 나이에 넓은 세상에서 좀 세계를 보는 문화를 배우고 싶다 하면은 뭐 가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 학문적으로 뭔가 뛰어나지기 위해서 학부 유학을 가는 거는 크게 메리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한국의 대학교 교수님들도 다 미국 박사, 뭐 유럽 박사, 일본 박사 이런 분들 많으셔가지고 그분들이 해외에서 본인이 석박사 할 때 들었던 책들 다 가지고 들어오셔가지고 한국에서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그 학과목 그런 뭘 배우느냐의 관점에서 외국에 비해 크게 뒤처지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큰 차이가 나는 건 이제 석박사 과정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님이 지금 유학을 꿈꾸신다면 대학원 유학을 추천드려요. 학부 유학은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갔다 와서도 학부만 나와서는 뭐 한국에 귀국하신다 하더라도 크게 메리트가 없습니다. 한국의 기업들이 학부 유학한 사람을 크게 이렇게 대우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님이 학부 유학을 간다면 이제 학부만 마치고 독일에서 직장생활 하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간다고 쳐봐요. 그래도 마찬가지로 메리트가 없습니다. 왜냐면 독일에도 학부 나온 사람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으로서 독일에서 학부만 나와서 독일에서 뭔가 취업해서 살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외국인으로서 독일 가서 살든 미국에 가서 살든 외국에 나가 살 때는 대학원 학위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석사 학위 정도는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한국에서 학부를 마치고 대학원만 외국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이 대학원 중에 가장 최강의 대학원은 미국 대학원이죠. 그래서 그리고 대학원 유학할 때 가장 알아주고 가장 많이 배울 수 있는 과정은 미국 박사 과정입니다. 아시겠죠? 그 관점으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고, 그 관점에서 좋은 미국 박사 과정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석사 학위를 가지 말라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추천드리는 베스트 루트는 한국에서 학부를 나와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석사를 바로 간 다음에 미국 석사 마치고 미국에서 더 좋은 학교 박사과정 가라는 거죠. 미국 석사 학위를 바탕으로. 그런데 한국에서 이제 박사 학위로 유학 가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한국에서 석사를 찍고 가십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한국의 특유의 그런 경직된 연구 문화를 석사 과정에서 배우게 되고, 그게 연구가 이런 거다라고 뭐랄까 마음속에 이미 연구가 뭔지를 틀이 생겨버린 다음에 이제 미국 박사를 가기 때문에 미국에서 자유로운 환경에서 자유롭게 연구하는 걸 잘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미국 석사를 바로 가라라고 말씀드렸고, 미국 석사가 안 되는 사람들한테 이제 차선책으로 한국 석사 갈 바에는 일본 석사나 유럽 석사를 찍고 가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제 얘기를 듣고 좀 오해하신 것 같아요. 저는 학부 유학을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독일의 학부 과정 물론 우수하긴 합니다만, 미국의 학부 과정도 우수하긴 합니다만 커리큘럼이 큰 차이가 없어요. 어차피 고등학교를 마친 상태에서 배우는 4년간의 커리큘럼이기 때문에 한국의 대학교의 4년제에서 가르치는 컴퓨터 사이언스 커리큘럼이나 독일의 커리큘럼이나 미국의 커리큘럼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님이 만약에 독일어를 배우고 싶다, 난 독일어를 너무 배우고 싶어서 한 살 어릴 때 독일을 가고 싶다면 이해하겠는데 지금 님이 플랜하고 있는 것도 영어 학부 전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엔 님이 플랜하는 거는 뭔가 제가 봤을 때 그래요. 한국에서 대학교 다니고 싶진 않고 외국으로 가고 싶은데 미국 대학교 들어가는 건 좀 너무 어려워서 독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독일어를 못 하시니까 영어 학부 전공을 해서 뭐라도 해보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이런 것보다는 한국에서 그냥 학부 나오시고요. 그 석사 학위, 즉 대학원 학위부터 해외 유학 가는 걸 권장해 드려요. 그게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 또 저렴하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국에서 학부를 나시는 거 추천드리고, 물론 근데 집이 돈이 진짜 많다,
그래서 어린 나이부터 해외 나가고 싶다 하면은 뭐 미국 정도 가는 건 나쁘지 않아요. 아시겠죠? 근데 독일로 가는 거는 조금 말리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그 독일의 그런 연구 수준이나 그런 것들이 미국만 못하기 때문에 이도 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학을 갈 때는 아주 한국보다 월등히 좋은 환경에서 압도적으로 훌륭한 연구를 할 수 있어야 돼. 독일 학부에서 유학하는 건 큰 메리트가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학부 독일로 가는 거는 비추천드립니다. 뭐 가족이 독일로 이민 가야 된다, 그런 특별한 상황 아니라면 비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석사학위에 대해서는, 자, 그래서 석사학위부터가 진정한 어떤 연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한국인이 외국인으로서 뭐 독일이든 미국이든 외국 땅에서 외국인으로 살아가려면 이제 석사 정도는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IT 관련 쪽으로 석사 학위를 유학 가는 거는 괜찮다고 봅니다. 아시겠죠? 계속 얘기해 드리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코멘트를 드려보자면, 당장 미국에도 못 가는 내가 미국 유학 고수님께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나의 계획이 인공지능으로 인해 변화하고 있는 개발 직군에 계속 실현이 가능한 건지 막연한 두려움이 생김, 특히 IT 관련 스타트업 생태계가 어떻게 변할지 의문이 생김이라고 하셨는데, 자, 전 세계 IT의 중심은 미국입니다. 실리콘밸리라고 하죠.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에 그 산호세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도시죠. 여기를 실리콘밸리라고 하죠. 왜 실리콘밸리라고 하냐면 전 세계 IT 기술을 이끄는 회사들이 다 여기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야말로 컴퓨터의 종주국이고, 미국이야말로 IT를 주도하는, 압도적으로 주도하는 그런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학을 가시든 뭐 해외 취업을 하시든 IT 쪽으로 잘 알고 싶다면 미국으로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그 님의 선택이 지금 좀 탁월한 선택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독일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독일 사람들도 님이 생각하는 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독일에서의 나의 계획이 미국 중심적으로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는 인공지능 변화에 대해서 계속 실현이 가능한 건지 독일 사람들도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독일 사람들도 IT 관련 생태계가 어떻게 변할지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독일조차도 IT 컴퓨터 기술의 종주국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런 거 정말 알고 싶다면 실리콘밸리에 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님의 그 계획이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고수님의 답변을 듣고 느낀 점. 이분이 예전에 저한테 이거 관련해서 질문을 한번 해주셨는데 제가 사실 1차적으로 답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제 얘기를 듣고 일단은 계획대로 진행하되 미국계 다국적 기업 위주로 커리어를 쌓으며 학업을 병행하자. 개발 직군의 흐름이 아키텍처로 흘러도 내 인생의 개발 경험은 필요하다고 판단, 역시 개발 경험과 원리 이론이 필요하다고 느낌. 영어 커뮤니케이션 능력, 크리티컬 띵킹,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자. 자, 지금 님이 이렇게 4번으로 이렇게 생각했다면 미국으로 유학 가셔야 돼요. 자, 5번 고수님께 또 궁금한 점. 독일이나 유럽 선진국의 IT 인력도 하청 인력인가요? 네, 독일이나 유럽조차도 그 미국의 하청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국가들의 인력들도 인공지능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미국으로 건너오곤 하나요? 네, 유럽 사람들도 그 유럽이라는 그런 넓은 시장이 있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도 소위 말하는 엘리트들은 미국으로 건너오려고 합니다. 왜냐면 미국이야말로 세계 최강대국이죠. 그리고 미국은 그냥 1등이 아니라 2등과 격차가 아주 많이 나는 그런 1등이에요. 그래서
큰 꿈을 가지고 있다면 미국으로 건너오는 게 맞아요. 그래서 자, 이런 관점으로 님이 지금 하신 얘기를 다시 돌아보면은 님이 지금 IT 쪽으로 뭔가를 하고 싶고, 그리고 인공지능이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그리고 스타트업 IT 생태계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궁금하다면 미국으로 오셔야 돼요. 실리콘밸리로 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데 왜 독일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거를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제 느낌을 얘기해 볼게요. 독일도 가려고 고집하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돈이 없기 때문이에요. 미국으로 학부 유학 가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유럽을 비롯한 뭐 독일, 프랑스 뭐 이런 어떤 국가들에서 얘기하자면 이런 국가들이 이제 사회주의가 많이 발전되어 있는 북유럽의 국가들은 대학교 등록금이 굉장히 싸요. 대학교 등록금이 무료이거나 뭐 한 학기에 한 50에서 100만 원 정도만 내면은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없는 학생들이 유럽을 선호하는데, 사실 지금 님의 플랜이나 계획을 봤을 때는 미국이 맞아요. 미국이 맞는데 억지로 이렇게 독일 가서 학부 때 그렇게 고생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학부 독일 유학은 제가 좀 말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돈이 좀 많다면 차라리 미국으로 학부 유학을 가는 걸 추천드리고요. 돈 때문에 유럽으로 간다면 조금 말리고 싶어요. 왜냐면 유럽은 이제 미국에 비해서 그 사회주의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가지고 사회가 굉장히 정체되어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미국 적응에도 쉽지 않을 뿐더러 그 독일로 유학을 가서 얻을 수 있는 메리트가 크지 않습니다. 미국이면 모를까. 그렇기 때문에 독일 학부 유학은 좀 제가 말리고 싶어요. 한국으로 이제 한국에서 학부를 좀 이렇게 빨리, 그리고 등록금 싼 곳에서 빨리 마친 후에 이제 미국으로 석사 유학을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는 학부 유학생들한테 장학금 거의 안 줘요. 근데 미국 대학교 등록금 굉장히 비싸잖아요. 거의 뭐 한 학기에 15,000불에서 주립대가 그렇고 사립대는 30,000불에서 50,000불 하죠. 굉장히 비싸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 대학교 같은 경우는 석사과정, 즉 대학원 과정부터는 펀드라는 거를 많이 줍니다. 그래서 석사과정도 학비가 면제되고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원부터는 미국으로 갈 수 있어요. 가난한 학생이어도 돈이 없어도 미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학부를 빨리 한국에서 마친 다음에 미국으로 석사 유학을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공부하고 싶으면 미국에서 석사와 박사를 모두 하시고, 나는 그냥 취업만 하고 살고 싶다 하면은 석사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한국인들이 미국 갈 때 항상 따지는 게 있는데 학벌을 굉장히 따져요. 그래서 뭐 랭킹 몇 등 안에는 꼭 가야 된다, 막 이런 생각으로 이제 사로잡혀 있다가 결국에는 유학의 그 높은 벽을 느끼고 좌절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미국은 학벌 사회가 아니에요. 뭐 100위권, 200위권 밖에 랭킹 낮은 학교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미국 사람들은요, 취업할 때 학벌을 보질 않아요. 정말 안 봅니다. 아시겠죠? 오로지 실력만으로 승부하기 때문에 인터뷰의 질문에만 잘 대답하면은 랭킹이 낮아도 충분히 그 미국에서 그런 인생 잘 풀릴 수가 있어요. 자, 님이 정말 IT에 관심이 있고 IT 스타트업에 관심이 있다면 저는 이제 님이 이제 실리콘밸리 주변에 있는 그런 학교를 가기를 권해드립니다. 물론 공부를 굉장히 잘하시면은 이제 뭐 스탠포드 대학교나
UC 버클리 같은데 이제 노려보실 수도 있겠죠. 근데 누구나 스탠포드 가고 누구나 UC 버클리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실리콘밸리를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실리콘밸리 주변에 학교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무슨 그 주립대 이런 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주변의 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별로 랭킹이 안 좋은 학교들도 많거든요. 실리콘밸리 주변에 뭐 200위권 밖에 있는 학교도 많습니다. 이런 데를 하더라도 일단 유학을 가셔서 펀드를 잘 받고 그리고 실리콘밸리 근처에 거주하시다 보면 실리콘밸리에 인맥이 생기고 실리콘밸리의 분위기를 알게 되고 어떤 테크놀로지가 요즘 사람을 많이 필요로 한다는 이런 정보가 생기거든요. 그 정보를 바탕으로 취업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님에게 커멘트를 좀 더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독일 학부 유학, 그 다음에 뭐 독일에서 석사 한 다음에 나중에 미국에 간다. 그거보다 지금 한국에서 뭐 이렇게 대학교를 다니신다면 전과를 하든지 과를 바꾸시든지 아니면 뭐 편입을 하든지 어쨌든 뭐 지금 고등학생이라면 그냥 한국에서 등록금 싼 그런 컴퓨터 사이언스 학부를 들어가셔서 빨리 졸업을 하신 다음에 미국으로 석사를 가시면 됩니다. 랭킹 크게 따지지 마시고요. 본인이 하고 싶은 거 찾아서 석사 유학 가신 다음에 그 후에 미국 취업하시는지 하면 되는 거고, 공부에 큰 꿈이 있다면 그 후에 박사를 뭐 더 좋은 데로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IT에 정말 이렇게 큰 꿈이 있다면 독일보단 미국으로 가셔야 돼요. 독일도 IT의 종주국이 아닙니다. IT의 종주국은 미국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님의 댓글을 보면서 뭔가 이렇게 계속 포기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차선책을 찾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왜 그렇게 차선책을 찾으려 하는지 그거를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그 님의 댓글을 봤을 때는 경제적인 환경과 그리고 어떤 학벌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 때문에 한국에서 공부하는 거를 좀 그것보다 독일로 학부를 다시 가려고 플랜을 하려고 계신 것 같은데 좋은 플랜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학벌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에서 학부를 나오든 독일에서 학부를 나오든 미국에서 학부를 나오든 미국 취업할 때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미국은 실력을 보는 사회이기 때문에 실력이 출중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력 위주로 커리큘럼을 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국에서 학부를 싸게 마치신 다음에 한국에서 실제 IT 개발자로서 좀 경력을 쌓으신 다음에 그 경력을 바탕으로 랭킹 상강하지 마시고 본인이 하고 싶은 미국 대학교, 대학원 과정, 석사 과정에 유학을 가신 다음에 펀드 잘 받고 그렇게 대학원 마치신 다음에 미국 취업하든지 아니면 미국에서 큰 꿈이 있다면 박사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독일 유학 같은 경우는 애매해요. 왜 애매하냐면 독일 유학하고 한국 귀국해도 유학파로서의 학벌로서 솔직히 말하면 좀 밀려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흔히 유학파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유학파 중에 가장 알아주는 유학파는 미국 유학파예요. 그래서 이 기업들에서 항상 미국 유학파를 먼저 챙기기 때문에 독일 유학파나 뭐 이렇게 유럽 유학파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서러움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고생해서 외국 가서 공부하고 돌아왔는데 대우가 안 좋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뭐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서
미국 유학을 힘들어한다. 그것도 학부는 좀 말이 되는데, 미국은 이제 학비가 워낙 비싸고 외국인한테 학부 그 유학생에게 장학금을 잘 안 주기 때문에 학부 유학이 비싸서 못 가는 건 맞는데, 대학원부터는 이공계에서 펀드가 잘 나와요. 그래서 가난한 유학생들도 학비 면제받고 다들 공부 많이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른 식으로 좀 플랜을 짜보세요. 한국 학부 플러스 미국 석사, 그 후에 취업하든지 아니면 미국 박사를 가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특히 5번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보자면, 그러니까 독일이나 유럽 선진국에 가서도 사실 미국의 지배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전 세계 IT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이. 그렇기 때문에 독일이나 유럽에서도 IT를 해도 결국엔 미국의 그 IT 지배력에 밀립니다. 그러니까 IT를 제대로 공부하고 싶고 뭔가 하고 싶다. 그 후에 뭐 기업에서 일하든 뭐 교수가 되든 스타트업을 하든 뭐든 IT 쪽으로 최고가 되고 싶다면 미국으로 가셔야 맞아요. 그리고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들은 인공지능 시대에 이제 살아남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이라는 거의 종주국은 미국이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냐면, 미국이 인공지능으로 또 전 세계 또 다 먹고 나머지는 따라가는 분위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전 세계 경제력 1등, 기술력 1등이잖아요. 근데 이 격차가 더 벌어진다는 거예요. 미국의 1등과 미국을 따라오는 2등과의 격차가 더 많이 나게 되는 그런 1등이 미국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으로 가세요. 미국으로 가시고, 미국으로 가기 힘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다면 그거를 분석하고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하는 게 좋지, 지금 내가 돈도 없고 한국에서 그렇다고 지금 학교 가자니 뭐 학벌도 못 살 것 같고 뭐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뭔가 이제 도망가듯이 도피하듯이 독일로 가게 되면 나중에 후회를 더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유학 가는 거, 어차피 외국 생활하는 건 다 힘들거든요. 뭐 일본에서 유학하나 독일에서 유학하나 프랑스에서 유학하나 미국에서 유학하나 외국 생활, 한국 떠나서 사는 고생은 다 똑같아요. 어차피 고생할 거 좋은 데서 공부해야 남은 인생이 좋겠죠. 그래서 저는 항상 미국 유학을 추천드리고, 제가 그래서 미국으로 유학을 왔어요. 저도 님 같은 고민을 해봤어요. 왜냐면 저도 가정 형편이 그렇게 좋은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프랑스 유학을 생각했었거든요. 원래는 프랑스로 유학 가면은 석사 박사 거의 공짜로 공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프랑스 유학을 고민했었는데 결국에는 프랑스 유학 갔다 와도 미국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거 보면은 결국 미국 하기가 가장 좋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미국 유학고수라는 채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저한테 유학 상담하시는 분들에게 항상 미국에 가라라고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애매하게 공부하면은 후회가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 독일이나 프랑스, 뭐 일본 같은 데서 공부하신 분들이 어차피 유학할 거, 미국에서 할 걸, 이런 후회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국내에서 공부한 국내 박사들도 내가 그때 좀만 더 해가지고 미국 갈 걸, 어차피 박사 하는 거, 이런 후회를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유학 갈 거면 미국으로 가고 안 갈 거면 가지를 말라,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